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지도 꽤 지났고요. 이제는 높은 환율을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환율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납득되는 설명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불안만 더 커지는 거죠. 나랑 상관없다고 넘기기엔 원화가치 하락이 물가랑 생활에서 체감되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환율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뭘 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뭐든지 얼마나 오르든지 관계없이요. 경험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뒤늦게 달러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달러를 버는 주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였어요. 작년 초 환율이 1,400원을 넘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달러 매출 비중이 큰 현대차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만 40% 이상의 수익을 거뒀고요. 오늘은 그때 제가 썼던 기준과 실행 방법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 늦게 달러를 사는 것보다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을 사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거죠. 공포에 흔들릴수록 높은 환율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비싼 달러를 벌어오는 곳은 어디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은 제가 처음 만든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영상을 보고 이 프레임을 배웠는데요. 제 투자에 직접 적용해봤습니다. 대표님이 강조한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첫째,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매출이 커진다. 둘째, 해외에서 잘 풀리는 제품은 불황이든 고금리든 킹달러 구간이든 관계없이 판매량과 마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초기에는 다른 기업처럼 같이 떨어지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따라오는 기업이 대평가받게 된다. 현대차 같은 기업은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영업이익이 수천억 늘어난다고 하니까 환율이 오를 때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확실한 거죠. 저는 박세익 대표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환율 급등장에서 달러 버는 기업을 고를 때 딱 세 가지만 봤습니다. 첫째, 달러 매출 비중이 큰가? 둘째, 달러를 버는 만큼 달러를 쓰는 구조는 아닌가? 셋째, 미래 가치, 추가적인 스토리가 붙어 있는가? 이 세 개로 필터링 했습니다. 작년 초에 원달러가 1,400원을 넘었을 때 저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망설였는데요. 그때 제 질문은 하나였어요. 지금 달러 자산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을 사야 하는지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달러를 버는 기업을 더 사기로 했고요. 조금 전에 살펴본 세 가지 기준으로 현대차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미국에서 실제로 잘 팔리고 있어서 달러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소비재 성격이라서 판매 가격은 달러로 유지되는데 원가의 달러 비중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피지컬 AI로 확장되는 방향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행은 단순하게 했어요. 환율 급등 구간에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않고 두 번, 세 번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차에 투자해서 4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ISA 계좌에 담을 국내 주식을 찾고 있었고요. 배당까지 고려해서 우선주로 접근했어요. 매수할 때 핵심 논리라기보다는 그때 제 조건에 맞았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른다는 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건데 한국 주식 더 떨어지는 건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고민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코어 위성 전략인데요. 컨셉은 굉장히 간단해요. 코어는 오래 가져갈 기본 포지션이고요. 위성은 특정 상황에 작게 붙이는 전술 카드예요. 코어, 그러니까 S&P 500 ETF, 채권, 금을 활용한 기본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두고 환율 급등 구간에서 현대차를 사는 건 위성 전략인 거죠. 위성으로 달러를 버는 주식을 전체의 10% 정도 작게 사는 겁니다. 몰빵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저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원칙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투자 방식들을 실험해보고 있어요. 환율이 오를 때 수출 기업을 매수하는 것도 그중 한 가지 방법이고요. 코어 위성 자산 전략처럼 세계적인 투자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환율이 급등할 때는 뒤늦게 달러를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달러를 버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자는 겁니다. 개인 투자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점은 꼭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